한국 저평가 우량주 5개, 지금이 기회일까?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미국 주식은 너무 비싸고 한국 주식은 너무 재미없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 시장은 항상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외면할 때 기회가 생기고 모두가 열광할 때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솔직히 말해 관심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도 줄었고 개인 투자자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조용히 담아야 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기 급등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기 보유했을 때 결국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 우량주 5개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무용어 없이 왜 이 기업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 구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뻔한 기업을 지루해하다가 결국 다시 찾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갖춘 글로벌 기업입니다. 특히 반도체는 AI 시대의 쌀입니다. 데이터가 늘어나면 메모리 수요는 반드시 증가합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은 사이클 중간입니다. 완전 침체도 아니고 완전 과열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이고 현금이 넘치며 기술력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PER이 낮고 배당도 주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확률이 높은 게임입니다. 결국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업황이 나쁠 때 사서 좋아질 때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삼성전자는 망할 리스크보다 회복 확률이 훨씬 높은 기업입니다. 두 번째, 현대차입니다. 과거의 현대차와 지금의 현대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품질 논란, 저가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점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 제조업이 아닙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고 배당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대차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해보면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는 그만큼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장기 보유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SK하이닉스입니다.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권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고성능 메모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아무 회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공급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사이클을 타지만 이번 사이클은 AI라는 구조적 성장 동력이 있습니다. 단순 회복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네 번째, POSCO 홀딩스입니다. 철강 회사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리튬,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소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늘어나면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고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면 소재 수요가 늘어납니다. POSCO는 이미 광산 투자까지 진행하며 원재료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단순 철강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 주가는 철강 이미지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지만 사업 구조는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이 인식하는 순간 리레이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KB금융입니다. 은행주는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일정 수준 유지되면 은행은 꾸준히 돈을 법니다. 특히 한국 금융주는 PBR이 매우 낮습니다. 자산 대비 주가가 싸다는 의미입니다. KB금융은 배당도 높고 자사주 매입도 진행합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성장주는 변동성이 크지만 은행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줍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건 복리입니다. 배당을 재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 5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셋째,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결국 확률 게임입니다. 화려한 테마주보다 조용히 돈을 버는 기업이 이깁니다. 시장은 항상 과장과 공포를 반복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공포 쪽에 가깝습니다.
이런 시기에 분할 매수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승률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몰빵이 아닙니다. 분산 투자입니다. 5종목을 나눠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3년, 5년, 10년을 보는 투자라면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 등락은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면 결국 주가는 따라갑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한국 시장은 저평가라는 말이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저평가가 길어질수록 반등도 강했습니다. 중요한 건 버티는 힘입니다. 지금 시장은 지루합니다. 거래도 줄고 뉴스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기가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목 선택보다 태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 분할 매수, 과도한 레버리지 금지, 그리고 기다림. 오늘 말씀드린 5기업은 단기 급등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면 보상을 줄 확률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결국 투자는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이 원칙은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떠난 시장에서 조용히 모을 것인가, 아니면 뉴스가 터진 후 뒤늦게 들어갈 것인가? 부자가 되는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하지만 확률이 높은 길입니다. 이 5기업 여러분의 장기 포트폴리오에 넣어볼 만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결국 좋은 기업의 편입니다.